지금 삼성전자 29만 전자에 물려 계신 분들, 아니면 SK하이닉스를 최고점에 잡아서 매일 아침 파란색 마이너스 계좌를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 계시죠?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다 팔고 도망쳐야 하나?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이 이대로 반토막 나는 건 아닌가?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계실 겁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패닉세를 고민하는 바로 지금, 월가의 진짜 거물들은 개미들의 눈물 섞인 물량을 밑에서 조용히 받아먹으며 뒤에서 웃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발표 지표에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확실한 반도체 절대 바닥의 신호와 자금의 대순환 트렌드를 지금 즉시 숫자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퇴연구소입니다. 결론부터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지금 주식을 던지고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폭락은 시장의 눈먼 대중들이 만든 사상 최악의 심리적 착시일 뿐이며 역사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매집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지금 언론과 유튜브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니 장비니 엄청나게 돈을 써대는데 정작 버는 돈은 없으니 이제 반도체 주문을 줄이고 버블이 터질 일만 남았다고 공포를 조장합니다. 하지만 전세계 자금줄을 쥐고 흔드는 월가의 심장,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내부 보고서가 가리키는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지금이 인생을 바꿀 기회인지 그 비밀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대중들이 가장 크게 겁을 먹고 있는 부분이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하드웨어 자본 지출, 즉 카펙스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카펙스라는 말이 어려우시다면 아주 쉽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공장 짓고 서버 장비 사려고 열어둔 지갑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중들은 이 지갑이 닫힐까봐 무서워하지만 JP모건의 최신 분석 결과는 정반대의 숫자를 보여줍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메모리 반도체를 사들이는 데 쓰는 비중이 AI 이전 시대에는 고작 전체 투자금의 2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에는 이 비중이 무려 52%로 급증했고 내년인 2027년에는 70%를 넘어설 것으로 공식 집계되었습니다. 지갑을 닫기는커녕 지갑 속 돈의 대부분을 반도체를 사는 데 쓰겠다고 줄을 서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이 모양으로 떨어질까요?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월가의 시차가 숨어 있습니다. 반도체 분석가들이 앞으로 반도체가 얼마나 더 많이 팔릴지 전망치를 컴퓨터 화면 위에서 수정하는 속도가 실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거대한 돈을 현장에 집행하는 물리적인 속도보다 훨씬 더 빨랐던 겁니다. 쉽게 말해 시장의 기대치는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실제 돈의 집행 속도가 조금 늦어지니까 성급한 대중들이 혼자 겁을 먹고 수요가 꺾였나 보네라며 주식을 던진 것입니다. 월가에서는 이 격차를 컨센서스 미스매치라고 부르는데 이 시차가 메워지는 데는 길어야 서너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채워지는 순간 주가는 대중의 뒤통수를 치며 다시 무섭게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또 다른 축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들은 최근 한국과 대만의 메모리 주식이 가파른 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실적이 나빠질 것이라 걱정하는 것은 완벽한 시기상조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장 마이크론의 최근 실적만 보더라도 디램의 평균 판매 단가가 직전 분기보다 무려 50%에서 60% 이상 급등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실물 경제 데이터는 한술 더 뜹니다. 최근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면 3개월 연속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고 특히 7월 첫 10일 동안의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93%라는 경이로운 대폭발을 기록했습니다. 4월에 잠시 주춤했던 디램 현물 가격 역시 6월 이후 최첨단 DDR5를 중심으로 완벽한 우상향 재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공장이나 패키징 업체들의 월간 매출을 보더라도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매출이 68% 증가하고 난테크가 621% 폭증하는 등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돈이 미친 듯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의 내부 사정을 추적해 발표한 피드백은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각국 정부가 미국의 클라우드 회사에 내 소중한 데이터를 맡기지 않고 자국 영토 안에 직접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소버린 AI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 주문은 지연되기는커녕 오히려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경고한 가장 무서운 진실은 향후 몇 년간 시장에 반도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쇼티지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데이터로 보면 장기 반도체 수요 전망치는 157.5인데 반해 전 세계 공장을 풀가동해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는 128.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까요? 시장에서 반도체라는 물건을 사겠다고 돈을 싸들고 줄을 서 있는 사람은 150명인데 가판대에 올려진 물건은 120개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30명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건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돌아가야 합니다. 이 역대급 품귀 현상이 2030년까지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을 던지시겠습니까? 자, 이제 5060 은퇴 대기자분들과 주주분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넘어 확신을 가지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 바로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가리는 밸류에이션을 냉정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주식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PB, 즉 주가순자산 비율입니다. 은퇴 자금을 굴릴 때 이 PB는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켜주는 최고의 안전마진이자 청산가치로 해석해야 합니다. 안전마진이 뭐냐 하면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문을 닫고 공장 부지, 건물, 기계 장비를 다 처분해서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줘도 내 주식 가치보다 훨씬 많이 남는 절대 한계선을 뜻합니다. 이 관점으로 SK하이닉스를 보면 현재 하이닉스의 P는 4.2배 수준이고 PB는 5.56배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했는데 주가 수준은 이익이 바닥이었던 2024년 초반 수준까지 인위적으로 두들겨 패서 내려놓은 기형적인 상태입니다. 즉, 지금 가격은 떨어질 확률보다 밑바닥 안전마진을 디디고 위로 튕겨 올라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간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PB 3.16배에 P 4배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 이익이 훨씬 적었던 시절의 주가 수준과 똑같습니다. 일봉 차트상 밑바닥에 생긴 강한 지지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손실을 확정짓는 바보 같은 짓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계좌 잔고가 허락하는 한 매집을 시작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역시 20주 이동 평균선이라는 역사적 바닥대를 완벽하게 지지하며 P 6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년 전 이익이 가장 나빴던 시절의 매력적인 주가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이 절대 바닥 구간에서 어떻게 운용해야 가장 똑똑하게 불을 불릴 수 있을까요? 높은 환율과 세금 리스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국내의 절세 계좌, 즉 ISA와 연금저축 IRP를 즉시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셔야 합니다. 미국 가치주나 반도체 성장주를 일반 주식 계좌에서 직접 사서 모으면 나중에 15.4%라는 아까운 배당 소득세를 고스란히 내야 하고 심지어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세금 폭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세 계좌들을 통해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반도체 핵심 ETF나 배당형 상품을 매수하면 국가가 세금을 나중으로 밀어주는 과세 이연 혜택과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남들은 세금으로 뜯길 돈을 내 계좌에 고스란히 남겨서 복리 재투자의 눈덩이를 굴리는 거대한 미천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1,50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이 불안해서 미국 반도체 주식을 사기가 망설여지신다면 상품 이름 뒤에 알파벳 대문자 H가 붙어있는 환해지형 국내 상장 ETF를 적극 선택하십시오. 미국의 높은 단기 금리 이자와 반도체 성장의 과실은 고스란히 계좌에 담으면서 향후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내 자산이 깎여나가는 환차손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완벽한 전술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핵심 원칙으로 성장성이 높은 반도체나 기술 자산의 비중은 전체 노후 계좌의 60% 이하로 단단히 묶어두시고 나머지 30%는 매달 다달이 현금을 꽂아주는 고배당 가치주로 10%는 시장이 또 한 번 발작을 일으킬 때 구원투수로 투입할 미국 단기채 자산으로 쪼개놓는 60, 30, 10 규칙을 오늘 당장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시장의 폭풍우 속에서도 밤에 발 뻗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위대한 투자대가 워런 버핏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비로소 탐욕을 가져라. 불과 얼마 전 모든 사람이 엔비디아와 기술주의 영원한 상승만을 외치며 탐욕에 취해 있을 때 우리 은퇴연구소 구독자분들은 두려워하며 자산을 나누어 담을 방패를 준비했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대중이 공포에 질려 삼성과 하이닉스 주식을 시장에 집어던질 때야말로 우리는 철저하게 월가의 진짜 내부 데이터와 저평가된 청산 가치를 믿고 용기를 내어 저렴해진 알짜 자산을 쓸어 담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오늘 밤 발표될 CPI 지표가 시장의 눈앞을 잠깐 흔들 수는 있겠지만 거대한 머니 무브의 방향과 2030년까지 지속될 역대급 반도체 품귀 현상이라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장 오늘 밤 변동성 장세 속에서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지침은 아래 고정 댓글 첫 줄에 상세한 가이드 링크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계좌의 반도체 비중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머리가 아프고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민을 댓글로 편하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내일 아침 실시간 시장 결과에 따른 긴급 대응 전략과 깊이 있는 매크로 분석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 투자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은퇴연구소였습니다.